안녕하세요. 법무법 인승평 고양사무소의 형사전문 이세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 여성은 사실혼 관계인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다 끝내 살해당했고 가해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더 이상 단순 괴롭힘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2021년 10월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새로 시행되었죠.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개념부터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제도, 실제 판례까지 짧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한 행위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가족, 동거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두 번째로는 상대방 등의 집, 직장, 학교, 일상생활의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상대방 등에게 전화, 문자, SNS, 편지 등을 보내는 행위, 네 번째로는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선물을 주거나 하는 행위, 다섯 번째로는 상대방 등의 집이나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여섯 번째로는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일곱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상대방 등의 이름, 사진, 영상을 올려 마치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행동들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형량을 알아볼까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동기나 수법이 불량한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2023년 7월에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먼저 긴급 응급 조치가 있고요.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잠정 조치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조치, 연락 금지 조치, 전자발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 피난처로 이용할 수 있고 최대 30일 이내로 임시숙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준해서 피해자 변호, 고소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20살이 넘게 어린 직장 동료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성범죄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300회가 넘는 문자 메시지, 50회가 넘는 전화통화, 현관에 선물 놔두기, 이런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도 여자친구의 직장에까지 찾아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장모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혼한 전처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고 우편물을 보낸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범죄로서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실형도 많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를 당하셨다면 국가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형사고소 및 잠정
가정조치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의에 노력을 하면서 양형사항도 함께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